안녕하세요. 혹시 영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책도 읽고 가르침도 따르고 뭐 여러 기법들 시도해 봤는데도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좀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지점, 많은 영적 가르침에서 어쩌면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톰 스톤의 통찰을 좀 빌려서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료는 그의 유튜브 강연 내용이고요. 네네. 핵심은 이거예요. 어쩌면 진짜 장애물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오래된 감정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뭐랄까, 깨달음이나 성장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거는 이야기가 많은데 정작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좀 명확하고 실용적인 방법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냥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조언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쵸. 노력을 해도 계속 같은 생각 패턴이나 감정에 딱 발목 잡히는 느낌? 그럴 때 있잖아요. 네네. 톰 스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데요. 진짜 문제는 현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말도 배우기 전인 아주 어릴 때, 그때 형성돼서 억눌린 미해결된 감정적 고통이다. 이렇게 지적해요. 이게 사실 가장 놀라운 통찰 같아요.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시기의 감정이 지금 우리를 좌우한다니? 좀 그렇지 않나요? 정확해요. 그 미해결된 감정 에너지가 우리 안에 뭐랄까 분리감을 만들고 생각의 틀 자체를 조건화시킨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거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아, 자동적으로요? 네, 그는 이 감정 에너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내면의 고통, 몸 안에 느껴지는 뭉친 에너지 같은 거래요. 네네, 트라우마나 깊은 슬픔, 뭐 원망 같은 거요. 마치 몸 안에 단단한 매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요. 그렇군요. 매듭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응적 감정인데 이건 몸 주변을 감싸는 어떤 에너지 구름 혹은 아우라 같다고 해요. 아, 주변을요. 네, 뭐 기대가 좌절됐을 때 속상함이라던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죠. 세상을 특정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다. 이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비유 좋네요. 근데 이 두 가지 에너지 유형이 어떻게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궁금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에너지들이 바로 우리가 하는 생각의 종류와 직결돼요. 우리는 뭐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이고 직관적인 생각도 하지만 동시에 에고 기반의 생각이나 감정적 고통에 기반한 생각도 하거든요. 네, 에고 기반이요. 네, 여기서 에고 기반 생각이라는 건 주로 뭐 두려움이나 비교의식 이런 데서 비롯돼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특정 이미지를 지키려는 그런 생각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생각들은 바로 그 미해결된 내면의 고통이나 반응적 감정 에너지에서 직접 연료를 얻는 거죠. 아,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군요. 네. 하지만 억압이 워낙 자동적이라 우리는 그 연결고리를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이게 그냥 유용한 직관인지 아니면 그 오래된 감정에서 비롯된 에고의 소리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핵심일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톰 스톤은 프리덤 프랙티스라는 접근법하고 구체적인 도구를 제안합니다. 단순히 생각을 바꾸려고 막 애쓰는 대신에 그 생각의 뿌리에 있는 감정 에너지를 직접 다루자는 거죠. 그 도구 중 하나가 근육 테스트군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땐 좀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떤 원리인가요? 몸의 근육 반응으로 생각의 바탕 에너지를 감지한다니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근육 테스트는 우리 몸이 가진 어떤 잠재의식적인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나 믿음에 대해서 몸이 미세하게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반응을 보인다는 원리에 기반해요. 오, 신기하네요. 네, 마치 몸이 이 생각은 나에게 진실되고 힘을 주는가? 아니면 내면의 갈등이나 과거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알려주는 일종의 생체 피드백 장치 같은 거죠. 아하. 이걸 통해서 이 생각이 실용적인지 아니면 에고나 고통에 뿌리를 둔 것인지를 분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몸의 반응을 통해 생각의 질을 감지한다. 네,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문제의 근원이 되는 생각을 식별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순수 의식 기법이라는 걸 쓴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근육 테스트로 이 생각이 문제의 뿌리구나라고 확인한 뒤에 순수 의식 기법인 인 테크닉과 아웃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이 기법들의 목표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 그 기저의 에너지를 완결시키는 거예요. 완결이요? 네, 완결이란 건
에너지를 완전히 해소하고 풀어준다는 의미죠. 앞서 말한 두 가지 감정 유형하고 연결해서 보면 인테크닉은 몸 안의 매듭 같은 내면의 고통 에너지를 다루는 데 좀 더 쓰이고요. 네. 아웃테크닉은 몸 주변의 구름 같은 반응적 감정 에너지를 걷어내는 데 각각 초점을 맞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쁜 생각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그 생각 뒤에 숨어있는 감정 에너지 자체를 찾아내서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네. 뭐 오프라 윈프리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보면 뛰어난 직관을 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명료함에 도달했는지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이 접근법은 그런 직관과 명료함에 이르는 어떤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방법이군요. 네. 결국 핵심은 감정적인 유능함,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인식하고 건강하게 다룰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핵심은 이거네요.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심지어 말 배우기 전부터 쌓인 미해결 감정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적 과정을 의식화하고 그 뿌리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로 근육 테스트와 순수의식 기법, 인아웃 기법이 제시되었다는 점이고요. 당신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성장을 위한 여정에서 생각뿐 아니라 감정, 특히 아주 오래된 감정을 다루는 것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는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접근법이 특히 언어 이전에 비언어적인 조건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요. 당신 안의 아주 초기 감정각인을 알아차리고 다루는 것이 단순히 어떤 영적인 목표를 넘어서서 지금 여기에서 당신 자신과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